안녕하세요. 똑소리 의학 채널의 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이란 수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발진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이며, 어렸을 때 수두를 앓고 난 후에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 안에 특정 신경 속에 숨어 있다가 몸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며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약 20%의 사람에게서 대상포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전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발생을 하게 되지만, 간혹 가다가 이전에 수두를 앓았던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에게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암이나 다른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항암 치료나 다른 면역 억제제 등을 사용 중인 사람, HIV 등에 감염된 사람 등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 없이 신경세포 내에 숨어 있다가 신경섬유를 따라 이동해 신경에 근접한 피부에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증상은 보통 몸의 한쪽의 피부 부위의 가려움증, 따끔거림, 화끈거림 등의 증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에서 이틀 내에 물집성 발진이 몸의 왼쪽이나 오른쪽, 즉 몸의 한쪽에 이렇게 띠 모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상포진은 오른쪽이나 왼쪽 등 몸의 한쪽에 발생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즉 몸의 양쪽에 발진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발진은 몸의 어느 부위에든 발생을 할 수 있으며, 주로 가슴이나 복부, 등 같은 몸통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상포진 발생 시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발진 발생 부위의 통증입니다. 통증은 발진이 발생한 부위에, 피부 부위에만 나타나며 발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은 날카롭고 화끈거리며 찌르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통증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으나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매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보통 3일에서 4일 이내에 피부에 발생한 물집은 궤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물집이나 궤양과 같은 상처는 좋아지게 되며 3에서 4주 내에 발진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상포진이 다 나은 후에도 흉터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진이 발생한 부위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며, 가능하면 로션 같은 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포진의 약물 치료는 보통 항바이러스제 및 진통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고 발진이 더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함으로써 통증의 정도나 기간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되도록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으며, 발진 발생 후 72시간, 즉 3일 이내에 시작해야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며, 주로 아사이클로비어, 팜사이클로비어, 발라사이클로비어와 같은 약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입으로 먹는 경구 약제의 사용으로 충분하게 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 등 일부에서는 정맥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진통제 사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진통제 사용으로 통증이 좋아질 수 있지만, 통증이 매우 심할 경우에는 더 강한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및 진통제 이외에도 발진 부위가 감염이 된 경우에는 감염에 대한 치료를 위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상포진은 별다른 합병증 없이 낫게 되지만, 나이가 많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등 일부에서는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는 대상포진이 발생하고 나서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주로 발진이 발생했던 부위의 피부 부위에만 나타나게 되며, 주로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 신경통은 10에서 15% 정도의 환자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 중 약 절반 정도는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몇몇에서는 수개월이나 수년간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매우 심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증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경련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항경련제의 사용이 신경통을 호전시킬 수 있으며 주로 가바펜틴이나 프레가발린과 같은 약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항경련제로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아미트리틸린과 같은 3한계 항우울제를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사용할 때는 우울증 치료 때 사용하는 양보다 저용량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양을 늘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제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리도카인젤 같은 국소 마취제나 단기간 동안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척수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외에 피부 상처에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이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눈에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의 합병증은 약 2% 정도에서 발생을 하게 되며 발진이 눈 주변에 피부에 발생을 할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눈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며 망막이 손상되게 됩니다. 눈의 합병증은 매우 심각해서 바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주변에 수포가 발생하거나 안구의 통증 같은 증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안과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및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대상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지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상포진 자체는 전염성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수두 백신을 맞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이로 인해 수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은 주로 수포 등의 상처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며 매우 드물게는 공기를 통해 바이러스를 호흡함으로써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수두 백신을 맞지 않았던 분들은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사람 근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은 5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효과가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대상포진을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대상포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으며 발생하더라도 감염이 약하게 올 수 있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이 절대적인 예방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며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대상포진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똑소리 의학 채널의 내과 전문의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